안녕하십니까. 이산 로지스틱 방정식과 전국 도별 인구 성장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서연입니다. 저희 조의 목차입니다. 먼저 로지스틱 모델에 대한 등장 배경과 여러 가지 로지스틱 함수의 예시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로지스틱 함수를 이산 시간을 바탕으로 다시 재해석한 모델과 이것을 우리나라 행정구역 인구수의 PT한 결과와 2030년 인구수를 예측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인구 성장론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인구 성장론은 멜서스에 의해서 등장한 모델입니다. 옆에 보시는 이 표지가 멜서스 인구론의 표지인데, 이 내용에 따르면 이 인구 성장은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이 그래프와 같이 인구수가 지수함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 인구수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식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비해서 너무 더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가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인구론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인구가 단순히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양한 성장 모델을 이 인구 및 개체수에 도입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로지스틱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지스틱 함수가 많이 존재하지만 다음 이 4개의 방정식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로지스틱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곰페르츠 모델, 베르헐스트 모델, 스필마네랑 모델, 그리고 리차드 모델입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모델은 이 베르헐스트 모델이고, 여기서 P가 인구수가 되겠고, R은 성장률 상수, K는 환경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지스틱 함수를 저희가 이산 시간을 바탕으로 해석하겠다고 했는데, 이산이라는 게 연속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반대로 어떤 임의의 간격을 가지고 간격에 따라서 시간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연속 시간은 아날로그 시계처럼 매끄럽게 진행해 가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산 시간은 디지털 시계처럼 연속성이 전혀 없는 어떤 간격에 따라 착착착 진행해 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간격이 타우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연속 시간에서 dp/dt 이렇게 표현됐던 미분이 등간격 이산 시간에서는 이렇게 차이 방정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셨던 이 미분 방정식이 이산 시간에서는 이런 차이 방정식으로 다시 수열로서 다시 풀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유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산 버전으로 다시 식을 유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 방정식을 그래프를 비교를 한 결과 이 지금 방정식에 있는 인자들 K 그리고 R, U, 베타를 모두 동일한 값으로 결정을 해준 그래프입니다. 이때의 그래프는 벨헐스트와 리차드 그래프는 수렴값에 조금 느린 속도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곰페르츠와 스필만의 모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들 중에 K가 수렴값이고 R, 베타, U가 기울기와 관련된 인자인데, 이 기울기가 수렴값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를 결정해주는 인자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인자를 결정을 해 주었을 때는 그래프가 이러한 특성을 나타나지만, 이 인자들, 특히 이 기울기를 결정해주는 R과 베타, U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베르헐스트가 곰페르츠보다 느리게 도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인자 값을 조정함으로써 그래프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지스틱 모델을 인구수에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구수가 증가하는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감소하는 데이터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감소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이 로지스틱 함수를 X축으로 대칭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맞춰서 t만큼 평행이동시켜준 이 p 프라임 함수를 이용해서 피팅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우리나라 행정구역 도별 인구수에 피팅을 해볼 것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을 하였고 197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 측정 단위가 5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오는 5년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별로 색깔을 구분하여서 지역별로 맞는 색깔을 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권 지역 피팅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990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서 T1, T2로 각각 따로 피팅을 하였고 이때 서울시의 모델은 스필만의 랑 모델이 가장 잘 맞고 T1 같은 경우에는 K의 7.8, R은 0.03을 대입해준 그래프이고 감소하는 데이터는 P2 프라임을 적용해서 K는 1.44, R은 0.002, 그리고 2.01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가 바뀌게 된 요인에는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점점 포화되고 따라서 인근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교외화 현상과 저출산 현상이 겹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이 모델의 인자를 변화시켜준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의 피팅 결과입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85년까지는 좀 작은 폭으로 증가를 하다가 90년대 들어서 증가폭이 굉장히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간을 P1, P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고 이때 모델은 벨헐스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P1에는 K가 1.7, R은 0.43을 대입해준 그래프이고 P2는 K는 4.1, R은 0.2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도 인자가 변화하게 된 요인은 아까 서울 지역 피팅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시점부터 인자가 바뀌었다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꾸준히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모델은 벨헐스트 모델입니다. 이때 K에는 2.2, R은 0.5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피팅 결과를 정리한 결과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벨헐스트 모델, 서울시는 스필만의 랑 모델이 가장 잘 만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지역의 피팅 결과입니다.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과는 좀 반대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고령화 현상이 조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을 X로 대칭시킨 P 프라임 함수를 써서 피팅을 하였고 이때 모델은 곰페르츠 모델이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K는 1.5, U가 0.5, R은 0.34를 대입해 주었고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 피팅 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충청도 지역 피팅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1995년까지는 인구가 대략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인구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P1 프라임과 P2로 나누어서 피팅을 진행한 결과 모델은 리차드 모델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리고 P1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K가 1.54, 베타가 1.4, R은 0.002를 넣어줬을 때 가장 잘 맞고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그래프입니다. P2에는 K는 1.2, 베타 0.7, R은 0.23을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충청북도의 인구가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는 청주 지역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리고 고속철도 오송역 등 지역 개발 사업에
힘입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 시점이 2000년대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이 인자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985년까지 증가하다가 85년 이후에 인구수가 한번 급감하는 이벤트를 겪은 후에 이후에 다시 조금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피팅을 하였고요. 여기서 잘 맞는 모델은 벨헐스트 모델입니다. 여기서 P1은 K에는 1.1, R은 0.3을 넣어준 그래프이고 P2 같은 경우에는 K는 1.4, R은 0.2를 대입해 주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0.6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자의 변화를 가져다준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인구수가 이렇게 급감하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직할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꾸준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변화할 만한 이벤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한 번에 피팅을 하였고 모델은 곰페르츠 모델입니다. 여기서 K는 1.68, U가 0.2, R은 0.2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충청도 지역 피팅 결과 정리를 한 결과 충청남도는 벨헐스트 모델, 대전광역시는 곰페르츠 모델, 충청북도는 리차드 모델이 가장 잘 맞는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지역을 피팅한 결과입니다. 먼저 경상남도는 1995년까지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95년 이후에 어떤 이벤트를 겪은 후에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나눠서 피팅을 한 결과 모델은 리차드 모델이 가장 잘 맞고 P1은 K는 1.5, 베타는 1.3, R은 0.12를 대입해준 그래프이고 P2 같은 경우에는 K는 1.3, 베타는 0.8, R은 0.2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인자가 바뀌게 된 원인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 분리가 되면서 그래프 모델의 인자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80년대까지 낮은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80년대 이후 어떤 이벤트를 겪은 후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피팅을 한 결과 역시 모델은 리차드 모델이 가장 잘 맞으며 P1 같은 경우에는 K는 1.3, 베타는 0.3, R은 0.3을 대입해준 그래프이고 P2 프라임에는 K는 1.7, 베타는 0.15, R은 0.5를 대입해준 그래프이고 2.04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자의 변화를 가져다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81년에 대구시가 대구 직갈시로 승격 분리된 이 원인이 인자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인자의 변화를 가져다 줄 요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피팅을 한 결과 스필만의 랑 모델이 가장 잘 맞는 지역이고 이때 K는 1.21, R은 0.5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울산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벤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팅을 한 결과 스필만의 랑 모델이 가장 잘 맞고 K에는 8.5, R은 0.005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역을 피팅한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95년 들어서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P1과 P2 프라임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피팅을 한 결과 모델은 벨헐스트 모델이 가장 잘 맞음을 알 수가 있었고 P1에는 K에 5, R은 0.25를 넣어준 그래프이고 P2 프라임은 K는 1.6, R은 0.7을 대입해 주었고 2.025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인자가 변화하게 된 원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된 이래로 1989년과 1995년에 시역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를 해오다가 이러한 시역 확대 영향이 좀 줄어들고 또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이 시점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자가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의 인구 피팅 결과를 정리한 결과 경상남도는 리차드, 경상북도도 리차드 모델,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스필만의 모델, 부산광역시, 벨헐스트 모델이 가장 잘 맞는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도 지역 피팅 결과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인자가 변화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피팅을 한 결과 모델은 벨헐스트 모델이 가장 잘 맞고 이때 K는 1.66, R은 0.16을 대입해 주었고 2.07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는 그래프가 가장 잘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감소하는 지역이지만 85년 이후에 인구수가 급감하는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벤트를 기준으로 P1 프라임, P2 프라임으로 나눠서 피팅을 한 결과 모델은 리처드 모델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리고 P1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K는 2.5, 베타가 0.5, R은 0.045를 대입해 주었고 2.018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그래프이고 P2 프라임에는 K는 1.5, 베타는 0.5, R은 0.85, 그리고 2.14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그래프가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생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광주시가 광주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합 분리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 이 시점에서 이 인자들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직할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 젊은 층이 주로 광역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벤트는 보이지 않으므로 한 번에 피팅을 한 결과 모델은 벨헐스트 모델이 가장 잘 맞고 K에는 1.6, R은 0.2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전라도 지역을 피팅한 결과 전라남도는 리처드 모델,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는 벨헐스트 모델이 가장 잘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피팅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피팅을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특별히 인자가 변화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구간을 한 번에 다 피팅을 한 결과 모델은 리차드 모델이 가장 잘 맞고 K에는 1.5, 베타에는 1.3, R은 0.4를 대입해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데이터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 비해서 팍 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2030년의 인구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데이터를 돌연변이로 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래프 기울기를 가지고 성장을 해 나가는 추세일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제주도는 가족 단위의 이주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 이 제주도가 새로운 정착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2010년 이후부터 저희가 다시 피팅을 한 결과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앞서 보신 피팅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고 이 2010년 이후에 P2에는 K에는 1.6, 베타는 1.2, R은 0.2를 대입해준 결과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피팅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행정구역 전 지역을 피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피팅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피팅 인자들이 변화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2030년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예측을 한 결과 오른쪽 표가 저희가 예측한 인구수이고
왼쪽은 통계청에서 예측한 통계청 추계 인구 데이터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결과를 얻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저희가 구간을 한 번에 피팅한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지막 데이터를 돌연변이로 보지 않고 나눠서 피팅을 한 두 번째 케이스의 결과가 통계청 추계 인구와는 조금 더 잘 맞는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로지스틱 모델을 이산 시간에 따라서 재해석을 함으로써 자료의 측정 값에 따라서 타우 값을 결정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수렴값과 R, 베타, 뉴 등 기울기 인자들을 조정함으로써 자료에 맞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이산 시간을 통해서 모델을 재해석한 것은 연속을 바탕으로 한 모델보다 이산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보다는 자료를 피팅하는 데 있어서 좀 가능한 모델의 후보가 많은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후보를 늘리는 데 조금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